증권가는 올해 은행업종의 전망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빛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4년 은행업종 전망과 카카오뱅크 분석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융주의 성과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23년 연간 코스피는 18.7% 상승한 데 반해 은행주와 보험주는 각각 12.7%, 15% 상승이 그쳤습니다. 증권주는 18.5% 상승해 시장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금융주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금리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깐의 상승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금융주에 대해 상반기 3%대 초중반에 머물던 굴꽃의 3년 금리가 하반기에는 한때 4%를 상회했지만 11월 이후로는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확대되며 국내외 시장 금리가 재차 빠르게 하락했고 금융주 주가 또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24년에는 어떨까요?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국 경기는 23년 대비 둔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24년 국내 GDP 증가율을 2.1%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부진한 내수 경기를 감안해서 제한적인 경기 회복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은 24년 금융주의 부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고금리 때문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주요국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 완화되고 있어 금리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지만 미국 연준의 전도표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4.5%에서 4.75% 수준의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역시 3%대 기준금리 수준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네요. 가계부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876조 원으로 GDP 대비 9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3년 연초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재차 증가했고 고금리와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24년에는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계부채 누증 부담은 금융권의 건전성 이슈와도 직결이 되죠. 이렇게 금융권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왜 증권가는 카카오뱅크를 관심주로 꼽을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4년 금리 인하 사이클로의 전환으로 은행업종 둔화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고성장성과 경상수익성 개선은 차별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네요.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4월 5일 은행업 인가를 득해 동년 7월 27일 대고객 영업을 시작해서 금융업을 영위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일반 수신 상품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수신 상품을 공급하며 개인 사업자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등의 여신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플랫폼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휴 상품과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대만큼 ROE 상승 속도는 빠르지 못하나 지속적인 상품 라인업 확대와 신규 서비스 출시로 은행업종 내 입지가 지속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 신용카드 관련 사업 기회 등에 주목하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 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으로 대손율 수준이 높지만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 또한 높아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저원가성 수신 비중이 50%를 상회해서 조달 비용 관리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이죠. 대신증권도 카카오뱅크에 대해 새해 새로운 모멘텀 3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24년부터 26년까지 인터넷 전문 은행 중에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을 결정했는데요. 기존 30% 비중은 유지하되 말잔 기준에서 평잔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목표 설정을 완료한 카카오뱅크의 부담이 완화된다는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유량을 제어하던 고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뱅크는 당초 계획했던 대출 비중 달성뿐
아니라 연체율 관리도 뛰어난데 23년 11월 말 기준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1.76%로 인터넷 은행 3사 중 가장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주도 담보대출 플랫폼이 1월에 출시되는데 이 역시 카카오뱅크의 여신성장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 주도의 대안대출 플랫폼은 신용대출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의 참여가 필수이죠. 여기서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은 20%대로 가장 높습니다. 대신증권은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잔액을 제한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더 높다며 유량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점유율이 60%까지 상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주택 및 전세 담보대출 대안 플랫폼을 출시 예정으로 카카오뱅크가 현재 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출시되면 점유율 1위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대신증권은 인터넷 은행 본연의 역할에도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2년 2월 주택담보대출 출시 시점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담보대출 신용 등급 전 구간에 걸쳐 금리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금융당국이 원하는 상생이란 이와 유사할 것이라며 정부 압박에 인터넷 은행이 미묘하게 비켜가는 것은 이 같은 원인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마진 개선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여신 성장 모멘텀까지 존재해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